안녕하세요.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신화 감상 관련해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안 이쁜 건 없습니다. 신화. 근데 이 앞에는 모촉은 무지이고 신화는 이상하게 서반을 띄고 나왔죠. 제가 뭘 설명하려고 이걸 또 들고 나왔을까요? 예. 모촉 보면은 전혀 어떤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고, 이제 벌레가 그 흰손 깍지벌레의 시큰 흔적만 보이는, 제가 이제 치료를 해서 치료가 잘 된 그런 난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신화가 지금 앞쪽으로도 붙고 뒤에로도 붙고 전혀 병징이 보이지 않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난초를 제가 왜 소개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는 입문자도 계시고, 그리고 중급, 고급, 특히 아주 오래된 분도 계시죠. 예. 난초 경력이 50년이 넘는 분도 저 유튜브 구독자가 몇 분이 계십니다. 예. 가끔 통화도 하는데요. 예. 항상 그분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요 저보다 더 쩌렁쩌렁하십니다. 아주 들을 때마다 제가 아주 설레요, 설레. 예, 얼마 전에도 전화 오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난초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쉽게 얘기하면은 홍화인데요. 홍화가 신화가 이렇게 서반을 강하게 띄고 나와서 소멸이 되는 것도 있는데, 자, 이것도 뭐 신화 감상 기준에 들어가냐? 신화만 딱 봤을 때 감상을 할 수 있죠. 이건 무지인데, 이분 무지인데, 이거 신화가 이렇게 무늬가 있네. 이런 무늬 색깔 또는 위치,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다음 예를 들어 구입을 하시거나, 이제 꽃을 확인하지 않은 것도 구입해서 우리가 좋은 홍화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참고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모양을 보고도 어느 정도 화형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걸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난초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꽃에 대한 거는 제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이 난초 주인한테 제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난초는 그러면 왜 도대체 색깔이 좋고 화형이 괜찮을까, 이런 거를 여러분하고 이제 한번 같이 알아보고, 또 공감이 또 될 수도 있고요, 소통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요 난초는 지금 보면은 일단 신화만 딱 볼까요? 자, 보통 우리 떡잎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과 요쪽 뒤에 살짝 보이는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맑고 더 거의 뭐라 그럴까요? 요 백색 정도 되죠.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초점이 안 맞나요? 초점 잡히네요. 자, 지금 이쪽에 그렇게 보이고, 여기도 역시 지금 옆으로 보이지만 앞에 보이는 여기가 유독이 맑죠? 자, 밝고 맑습니다. 요 백색 쪽에, 자, 요 색상을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색상을 우리가 홍화를 피는 우리가 홍반이라고 표현하는 게 여러 형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신화 때 무늬를 가지고 나오는 형태들이 색상이 진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요, 떡잎장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떡잎장이 더 맑고 밝은 색일수록 화색의 동도가 진한 게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쭉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메모를 해 놓습니다. 제가 항상 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는 머리가 나빠도 적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머리가 안 좋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떨어져서 손해를 엄청 많이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발견이 되냐면, 그거를 메모해 놓은 거를요,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요, 이게 요 계통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거 알아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떡잎장 관련이에요. 예. 그랬더니 확률이 좀 더 높았던 게 맞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무의 아시죠? 무의도 그렇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몇 가지 우리 그 무늬가 강렬하게 남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난초들이 발색이 잘 되거나 농도가 진합니다. 예,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역시도 그런 형태예요. 그러면 색상이 좋다. 이제 거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우수품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형이 뭐가 났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살짝 접힌 난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골이 접혔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그리고 두화가 어떻게 되죠? 안으로 이렇게 약간 옥고 약간 틀어지죠. 그 입이 그게 짧은 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예. 그거 안 가르쳐 줬다고 뭐 저한테 삐져가지고 저거 말 안 듣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거를 볼라나는 모르겠는데 순서대로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오버해가지고 저를 저기 아주 뭐 소 닭보듯 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그거는 본인 욕심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순서대로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바로 이제 그 부분이에요. 일반 난초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런 난초들이 예, 화형이 좋은 게 많습니다. 예, 약간 안으로 오군 듯 안으로 예를 들어 이건 안으로 살짝 오군 듯 꼭 펜촉처럼 생겼죠. 펜촉이 끄트머리 약간 안으로 들어간 듯 하죠. 예, 그런 형태들이 화형이 더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부합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그 입문자분들이나 경력이 그리 뭐 10년, 20년 요짝 되시는 분 중에 그쪽에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런 걸 참고해 보시면 더 나은, 더 좋은 난초와 저하고 인연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 거를 참고했을 때 훨씬 더 유용하겠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훨씬 더 제가 안목이 높아지는데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다양한 그 신화들을 보여드려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짧은데도 불구하고 왜 꽃이 깁니까? 그것도 또 우리 잎하고도 일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차차 그런 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화, 우리가 홍반이라고 하는 신화 때, 자, 일본 춘난 소개할 때 그런 게 나옵니다. 그 아주 신화 자세히 설명을 해요. 신화 출하시 서성을 띄고 나오거나 뭐 서반성을 띄고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한 뭐 무슨 색깔 무슨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거기에 저는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됐었고 정보를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춘난을 처음에 우리 한국 춘난 홍화가 얼마 나오기 전입니다. 80년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거의 독학을 하다시피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다가 보령이 아니고 이제 태안에 계신 분 중에 그 서산이었던가요? 서산서 그 사업을 하셨던 분 중에 그 암흑의 그 형님이 굉장히 많이 알고 당시에 알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데 그분하고는 대화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궁금하면 새벽에 4시경에 간 적도 있어요. 가면은 마다하지 않고 저 그때가 학생이었습니다. 예, 학생이었는데 그럼 거기까지 가요. 그때는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비포장도로라 2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지금은 40분이면 가지만 그때는 2시간 반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도 같이 아침 먹어가면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본인 생각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좋죠, 공부하기. 그때는 저 어렸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억에 남는지도 모르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홍반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네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